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1월입니다. 1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날씨가 10도가 넘었는데요. 거의 봄 날씨 같았죠.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의 경험담 얘기할 때 그동안 제가 쭉 섭취해왔던 결론에 대해서 중간 체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어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불로장생에 대한 실천을 하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건강.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식품 같은 거. 근데 이 돼지, 돼지? 돼지? Oh no. 돼지. only 돼지. No. 어, oh no. only 돼지. Shit. No. 배지, 온리 배지 나쁘죠? 오늘은 4개국어를 한번 해보죠. 4개국어 오래간만에 팔리그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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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리그랏. 나의 남자친구. 첫 번째 한국어, 한국어, 코리안, 제페니스, 차이니스, 잉글리시. 4개국어, 4개국어. 나의 남자친구, 나의 남자친구, 나의 남자친구. 나의 남자친구, 나의 남자친구, my boyfriend, my boyfriend, boyfriend을 BF라고도 하죠, BF, my boyfriend, my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my boy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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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라고도 하죠, BF.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친구를 남친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남친 줄여서 나의 남자친구. 일본어로는 보쿠노 보이프렌도, 보쿠노 보이프렌도. 영어 보이프렌드를 보이프렌드를 했죠. 보쿠노 보이프렌드, 보쿠노 또는 오레노 또는 보쿠노 보이프렌드 또는 올해노 보이프렌드가 되겠죠. 보이프렌드. 이 보이프렌드를
카레라고도 합니다.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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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커리, 카레, 커리, 카레, 카레, 커리, 커리. 남자를 카레, 또 여자, girl, 가너조, 가너조, 가너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중국어는 워더, 난 뻥이요, 난 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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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요. 발음 비슷하죠? 뻥이요, 뻥이요, 뻥이요. 워더 난 뻥이요, 난 뻥이요. 워터, my water, 난 뻥이요, 난 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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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요. 난 뻥이요, my boyfriend. 자, 한번 해보면 일단 English, my boyfriend, 아니 Korean, 나의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친. English, my boyfriend, my BF. Japanese, 僕の boyfriend, 僕の彼 or 彼女 여자, girl. Chinese, 我的男朋友，我的男朋友，我的男朋友，朋友。남자친구죠, 남자친구. By the way, he's camera shy. By the way, he's camera shy. Camera shy. Camera shy. Oh no. Oh no. Oh no. Camera shy. Camera shy. Camera shy. Camera shy. Camera shy. 예. 자, polyglot. 4개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My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 僕の boyfriend. 僕の彼. 我的朋友. 我的朋友.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했더니 좀 쑥스럽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4개국을 했고, 그리고 물 2리터. 이게 2리터거든요, 2리터. 2리터 계속 드시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이거. 컵을 한 6, 7잔, 9잔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2리터 상당히 마십시오. 장수를 하는데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관심사인 이제 하나를 하니까 계속 물고 들어져 왔는데, 지난번에 아마 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그런 식으로 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제 다 배웠겠지만 하도 배운 지가 오래서 다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이걸 하면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배운 거 다 까먹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56%에서 68%. 이거는 그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56%는 68%, 70 몇 프로 이런 건 다 자료들마다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일단 퍼센테이지는 일단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물이 가장 많아요. 60% 이상이라고 하자고요. 60%. 56%에서 68%라고 하니까 물. 그 다음에 단백질 14%에서 19%. 단백질, 이 근육. 그 다음에 지방. 뱃속에 있는 지방 덩어리 12%에서 20%. 상당히 많죠. 그다음 무기염료라고 해서 미네랄이라고 하면 미너럴 5%에서 6%.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류죠. 당류, 포도당, 단당류. 그래서 0.6%.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인데 이것들이 가장 큰 요소로 차지하고 있답니다.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료, 탄수화물. 이런 게 딱 되었는데 이걸 또 원소로 나왔어. 원소. 가장 작은 단위로. 그럴 때는 물이 H2O잖아요. H2O. 그래서 O가 산소거든요. 산소가 65% 정도, 65%. 그 다음에 탄소가 18%, 수소가 H라는 10%. 그 다음 질소,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요오딘, 마그네슘, 철, 망간, 구리 등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인, 질소가 3%, 칼슘이 2%, 인이 1%, 칼륨이 0. 몇 프로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원소 주기율표예요. 원소 주기율표. 상당히 맞죠? 이거 한번 중학교 고교실 이럴 때 화학 시간 한번 본 적 있죠? 저는 생물을 선택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상당히 많은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 안 돼. 이 중에서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열대 개. 여기 뭐 수소 있고 나트륨 있고 마그네슘 있고 칼륨 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여섯 열네 열다섯 열일곱 거의 20개도 안 되는 원소로서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기체, 액체, 고체, 금속, 비금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막 조합이 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사람. 참 재밌죠? 우리 이 공기 속에서 우리 숨을 쉬는데도 이 원소 기호가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막 끄집어가지고 꼭꼭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러니까 우리 원소들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원소들을 이왕이면 다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이 중에서 어떤 원소가 너무 많으면 안 좋겠지만, 그러니까 밸런스 골고루 다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아, 여기서 하나 생각난다. 제가 영화 저번에 소개시켜 줄 때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생각나십니까 혹시?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채식만 하면은 생각도 채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쪽으로 이렇게 채식적으로 몰아져 있죠. 한쪽으로만.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먹어. 그러면은 생각도 여러 가지를 잘해. 아주 조화롭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배부르게 아주 뚱뚱하게 먹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냥. 어쨌든 간에 유아와출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맨날 안 빼놓고 먹으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무슨 결핍증이 있어가지고 이상도 생각나지도 않고, 물론 뭐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오늘 할 거는 5대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뭐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료, 탄수화물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5대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필수 5 essential nutrients라고 해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죠. 첫 번째 카보하이드레이트. 에너지원이면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우리가 힘을 쓸 때 지방이 있어야지, 당이 있어야지, 근육이 이제 마치 이제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지만 막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원이면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근육과 뇌를 움직이는 에너지원. 근데 이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비만, 살찌는, 뚱뚱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밥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밥, 쌀, 흰쌀밥, 빵,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렇게 탄수화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입속으로 들어가서 포도당하고 단당, 당류로 다 분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쓰지 않고 가만히 내두면 근육이나 이런데, 장이나 이런데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저장이 되면 그 비만 세포가 점점점 커지는 거래. 그래서 뚱뚱하게 된다는 거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죠. 보통 남자들은 배 밑에 이렇게 쌓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다 퍼진대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 팻. 신체 기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신체의 성장과 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이거 역시 과잉 섭취하면 비만을 초래한다. 버터, 마요네즈. 버터. 마요네즈는 발음이 또 우리나라 말하는 마요네즈가 아니래요. 잘 들어보세요. 버터, 마요네즈. 동물성 지방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프로틴, 피부, 살, 살, 근육, 뼈, 머리카락 등을 만드는 원천이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적절하게 해서 뭐 그 콜라겐을 만든 것처럼 피부, 살, 머리카락 등을 만드는 원천이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당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호르몬을 만들면서 만드는 호르몬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그 호르몬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선, 콩, 두부, 쇠고기, 닭고기 등 보통 이제 육류가 있겠죠. 동물성 단백질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뭐 동물이죠, 동물, 생선. 그다음에 식물성 콩이나 두부 이런 데 많이 있겠죠. 콩이나 두부. 생선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대요. 생선 많이 먹어야 되겠죠. 돼지고기, 닭고기 등. 그다음에 비타민, 바이타민. 몸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흐름을 조정하는 성분으로 몸의 여러 가지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다. 아무리 에너지나 이런 것이 있어도 이 비타민 같은 게 없으면은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는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죠. 야채, 과일, 버섯류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근데 비타민이 이 구성 성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봤더니. 일단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하죠. 미네랄.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소화, 액이나 세포 안과 주위 체액을 만들고 유지하는 성분.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쓸 때는 필요한 게 아니나 소화액이나 세포의 주위 안에 체액을 만들고 유지하는 성분.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처럼 중요한 것처럼.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황은 대량의 무기질이고 크롬, 구리, 플로르, 요오드, 망간, 아연 등은 미량 무기질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기질, 메나리라도 많이 들어있는 게 있고 적게 들어있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5가지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지방, 프로틴, 단백질, 바이타민,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렇게 5가지가 필수 영수, 에센셜 뉴트리언스고 그 다음에 no. Only veg. Shit. No. only veg 나쁘죠. 오늘은 4개국어를 한번 해보죠. 4개국어. 오래간만에. polyglot. 나의 남자친구. 첫 번째 한국어, Korean, Japanese, Chinese, English. 4개국어. 나의 남자친구. 나의 남자친구. My boyfriend. boyfriend을 BF라고도 하죠. BF. My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My boyfriend. boyfriend. BF라고도 하죠. BF.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친구를 남친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남친 줄여서 나의 남자친구. 일본어로는 보쿠노 보이프렌드. 영어 보이프렌드를 보이프렌드라 했죠. 보쿠노 보이프렌드. 보쿠노 또는 오레노 또는 보쿠노 보이프렌드 또는 오레노 보이프렌드가 되겠죠. 이 보이프렌드를 카레라고도 합니다. 카레, 커리. 남자를 카레, 또 여자, girl, 가노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중국어는 我的男朋友我的男朋友 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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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비슷하죠. 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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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的男朋友我的男朋友我的 water my 我的 water 我的男朋友我的男朋友 my boyfriend. 자, 한번 해보면 일단 English my boyfriend 아니 Korean 나의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친 English my boyfriend my BF Japanese 僕のボーイフレンド僕の彼 or 彼女여자 girl Chinese 我的男朋友我的男朋友我的男朋友남자친구죠 남자친구 By the way he's camera shy oh no camera shy camera shy. 예. 자, 팔리가트. 4개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My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 僕の boyfriend. 僕の彼. 我的朋友.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했더니 좀 쑥스럽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4개국을 했고, 그리고 물 2리터. 이게 2리터거든요, 2리터 계속 드시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이거. 컵을 한 6, 7잔, 9잔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2리터 상당히 마십시오. 장수를 하는데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관심사인 이제 하나를 하니까 계속 물고 들어져 왔는데, 지난번에 아마 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그런 식으로 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제 다 배웠겠지만 하도 배운 지가 오래서 다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이걸 하면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배운 거 다 까먹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56%에서 68%. 이거는 그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56%는 68%, 70 몇 프로 이런 건 다 자료들마다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일단 퍼센테이지는 일단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물이 가장 많아요. 60% 이상이라고 하자고요. 60%. 56%에서 68%라고 하니까 물. 그 다음에 단백질 14%에서 19%. 단백질, 이 근육. 그 다음에 지방. 뱃속에 있는 지방 덩어리 12%에서 20%. 상당히 많죠. 그다음 무기염료라고 해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미네랄 5%에서 6%.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류죠. 당류 포도당 단당류 그래서 0.6%.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인데 이것들이 가장 큰 요소로 차지하고 있답니다.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료, 탄수화물 이런 게 딱 되었는데 이걸 또 원소로 나왔어. 원소 가장 작은 단위로 이럴 때는 물이 H2O잖아요. H2O. 그래서 O가 산소거든요. 산소가 65% 정도, 65%. 그 다음에 탄소가 18%, 수소가 H라는 10%. 그 다음 질소,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요오딘, 마그네슘, 철, 망간, 구리 등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질소가 3%, 칼슘이 2%, 인이 1%, 칼륨이 0. 몇 %에서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원소 주기율표예요. 원소 주기율표. 상당히 맞죠? 이거 한번 중학교 고교실 이럴 때 화학 시간 한번 본 적 있죠? 저는 생물을 선택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상당히 많은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 안 돼. 이 중에서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열대 개. 여기 뭐 수소 있고 나트륨 있고 마그네슘 있고 칼륨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네 열다섯 열일곱 거의 20개도 안 되는 원소로서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기체, 액체, 고체, 금속, 비금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막 조합이 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사람. 참 재밌죠? 우리 이 공기 속에서 우리 숨을 쉬는데도 이제 이 원소 기호가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막 끄집어가지고 꼭꼭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러니까 우리 원소들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원소들을 이왕이면 다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이 중에서 어떤 원소가 너무 많으면 안 좋겠지만, 그러니까 밸런스 골고루 다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아, 여기서 하나 생각난다. 제가 영어 저번에 소개시켜 줄 때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생각나십니까 혹시?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채식만 하면은 생각도 채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쪽으로 이렇게 채식적으로 몰아져 있죠. 한쪽으로만.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먹어. 그러면은 생각도 여러 가지를 잘해. 아주 조화롭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배부르게 아주 뚱뚱하게 먹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냥. 어쨌든 간에 유아와출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맨날 그 안 빼놓고 먹으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무슨 결핍증이 있어가지고 이상도 생각나지도 않고, 물론 뭐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오늘 할 거는 5대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뭐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료, 탄수화물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5대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필수 5 essential nutrients라고 해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죠. 첫 번째 카보하이드레이트. 에너지원이면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우리가 힘을 쓸 때 지방이 있어야지, 당이 있어야지 근육이 이제 마치 이제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지만 막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원이면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근육과 뇌를 움직이는 에너지원. 근데 이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비만, 살찌는, 뚱뚱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밥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밥, 쌀, 흰쌀밥, 빵,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렇게 탄수화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입속으로 들어가서 포도당하고 당류로 다 분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쓰지 않고 가만히 내두면 근육이나 이런데 장이나 이런데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저장이 되면 그 비만 세포가 점점 커지는 거래. 그래서 뚱뚱하게 된다는 거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죠. 보통 남자들은 배 밑에 이렇게 쌓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다 퍼진대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 팻. 신체 기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신체의 성장과 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이거 역시 과잉 섭취하면 비만을 초래한다. 버터, 마요네즈. 버터. 마요네즈는 발음이 또 우리나라 말하는 마요네즈가 아니래요. 잘 들어보세요. 버터, 마요네즈, 동물성 지방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프로틴, 피부, 살, 근육, 뼈, 머리카락 등을 만드는 원천이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적절하게 해서 뭐 그 콜라겐을 만든 것처럼
피부살, 머리카락 등을 만드는 원천이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당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호르몬을 만들면서 만드는 호르몬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그 호르몬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선, 콩, 두부, 쇠고기, 닭고기 등 보통 이제 육류가 있겠죠. 동물성 단백질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뭐 동물이죠, 동물, 생선. 그다음에 식물성 콩이나 두부 이런 데 많이 있겠죠. 콩이나 두부. 생선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대요. 생선 많이 먹어야 되겠죠. 돼지고기, 닭고기 등. 그다음에 바이타민, 바이타민. 몸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흐름을 조정하는 성분으로 몸의 여러 가지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다. 아무리 에너지나 이런 것이 있어도 이 비타민 같은 게 없으면은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는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촉매작용하는 것이죠. 야채, 과일, 버섯류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타민. 근데 비타민이 이 구성 성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봤더니 일단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하죠. 미네랄.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소화, 액이나 세포 안과 주위 체액을 만들고 유지하는 성분.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쓸 때는 필요한 게 아니나 소화액이나 세포의 주위 안에 체액을 만들고 유지하는 성분.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비타민처럼 중요한 것처럼.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황은 대량의 무기질이고 크롬, 구리, 플루오르, 요오드, 망간, 아연 등은 미량 무기질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기질, 미네랄이라도 많이 들어있는 게 있고 적게 들어있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다섯 가지는 카본하이드레이트, 카본하이드, 탄수화물, 지방, 프로틴, 단백질, 바이타민,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필수 영양소, essential nutrients고 그 다음에 한 10대 필수 영양소, 10 essential nutrients에서 식이섬유가 있대. 식이섬유, dietary fiber minutes라고 해서 뭐 식이섬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dietary fiber라서 식이섬유, 야채와 해초 등에 함유된 섬유 성분, 장 속의 유해물질을 흡수하거나 소화 흡수를 도움된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하나입니다. 식이섬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겠지. 야채. 그 다음에 minerals. 몸속의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는 효소와 호르몬 요소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해수와 암석에 포함된 칼슘, 철 등을 미량 원소로를 말한다. 주요 함유식품은 작은 물고기 뼈, 해조, 야채류 등. 물고기는 뼈까지 먹는 게 중요해요. 그 뼈를 발라내기 위해서 하는데 해조류가 참 많네요. 그 다음에 칼슘 그런데 캘슘.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다. 뼈 성장과 건강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뼈 건강을 위해 단백질과 결합해서 튼튼한 뼈대를 만듦. 우유, 치즈, 요구르트, 케일, 양배추 등이 들어있다고 한답니다. 우유가 한때는 안 좋다는 말이 많이 있죠. 우유랑 뭐 계란.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소젖을 먹는 게 뭐 사람에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그 나쁘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 나쁘겠죠. 많이는 먹으면. 근데 실제로 우유를 많이 마신 북유럽 지방 사람한테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뭐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제품이 그렇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과 더불어 달걀도 그렇다는데 어디 말을 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영양 성분상은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유, 치즈, 요구르트, 케일, 양배추.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칼륨, 체내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켜 혈압을 낮추는 성분, 소금, 과다 섭취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실한 영양소,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바나, 토마토는 워낙 많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무시를 하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물처럼
그다음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가나 보통 이제 야채 같은데 많이 넣죠. 캘슘, 캘슘이 아니고 케일륨. 칼슘하고 캘륨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캘슘이랑 케일륨. 철분, 철분. 아이론이라고 하죠. 아이론. 아이론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철.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철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건방지도 심해질 수 있으며 어린이의 주의력이 산만해진다.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도 있고 정신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지 저하 능력 등이 생길 수 있다. 무언가를 집중을 못해. 그래서 육류, 어패류, 콩, 쑥, 군대, 무청, 미나리. 육류, 이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해요. 육류 단백질, 어패류 단백질 중요하죠. 식물성 단백, 그러니까 어류 단백질, 육류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아주 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겠죠. 다음 비타민 A 정상적인 시각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부족하면 눈에 장애가 오며 임산부의 태아의 뇌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어유, 달걀, 당근, 늙은 호박, 녹색 채소, 간 등등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간 같은 걸 못 먹는 사람도 있죠. 어유, 달걀, 당근, 늙은 호박. 비타민 B2,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와 백내장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육류, 시금치, 버섯. 여기 보면 유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뭐든지 적당해야 되겠죠. properly. 그다음에 육류, 시금치. 육류도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대. 어디 하버드대인가 거기서 뭐 발표한 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상위에 차지하는 게 육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류가 꼭 필요한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이나 이쪽 사람들은 주식이 육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부는 탱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8. 비타민 C.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며 피부, 골격, 혈관, 연골과 면역 체계 등을 강화시켜주는 성분. 토마토, 딸기, 귤, 고추, 브로콜리. 토마토가 상당히 중요하죠. 브로콜리, 귤, 과일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거 비타민 C. 그다음 오메가3 지방산, 심혈관 질환 예방 성분, 뇌세포의 정보 전달에 관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 성분, 등푸른 생선,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넛 같은 거 많이 먹죠. 등푸른 생선도 참치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다음 엽산, 팔릭 에이시드라고 해서 엽산이라고 있으면 엽산. 정상적인 뇌 기능의 필수적인 성분. 결핍 때문에 자궁암, 폐암, 식도암, 뇌암, 췌장암, 유방암 등이 생길 수 있음. 대두, 녹두, 시금치, 다시마, 김치가 암을 예방한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안에 엽산이 있어서 엽산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김치의 역할이 암을 예방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팔릭 에이시드. 보통 콩, 시금치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금치, 스피니치, seaweed, 블랙페이퍼, 다시마, 김치, 콩 종류, 육류, 어류, 육류, 조류, 어패류. 육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이 야채, 채식만 먹으면 뭐 좋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육류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 미네랄 이런 것들 골고루 잘 먹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침, 점심, 저녁, 월화수목금토일 한 10대 필수 영양소 10 essential nutrients에서 식이섬유가 있대. 식이섬유, dietary fiber minutes라고 해서 뭐 식이섬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dietary fiber라서 식이섬유, 야채와 해초 등에 함유된 섬유 성분, 장 속의 유해물질을 흡수하거나 소화 흡수를 도움 된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하나입니다. 식이섬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겠지, 야채. 그 다음에 minerals. 몸속의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는 효소와 호르몬 요소,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해수와 암 속에 포함된 칼슘, 철 등을 미량 원소로를 말한다. 주요 함유식품은 작은 물고기 뼈, 해조, 야채류 등. 물고기 뼈. 물고기 뼈까지 먹는 게 중요해요. 그 뼈를 발라내기도 하는데 해조류가 참 많네요. 그 다음에 칼슘, 그런데 캘슘.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다. 뼈 성장과 건강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뼈 건강을 위해 단백질과 결합해서 튼튼한 뼈대를 만듦. 우유, 치즈, 요구르트, 케일, 양배추 등이 들어있다고 한답니다. 우유가 한때는 안 좋다는 말이 많이 있죠. 우유랑 계란.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소젖을 먹는 게 사람에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나쁘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 나쁘겠죠. 많이는 먹으면. 근데 실제로 우유를 많이 마신 북유럽 지방 사람한테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제품이 그렇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과 더불어 달걀도 그렇다는데 어디 말을 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영양 성분상은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유, 치즈, 요구르트, 케일, 양배추.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칼륨, 체내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켜 혈압을 낮추는 성분, 소금, 가다 섭취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실한 영양소,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바나, 토마토는 워낙 많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시를 하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물처럼. 그다음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가나 보통 이제 야채 같은데 많이 넣죠. 캘슘이 아니고 케일륨. 칼슘하고 캘륨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캘슘이랑 케일륨. 철분, 아이론이라고 하죠. 아이론. 아이론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철.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철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건방지도 심해질 수 있으며 어린이의 주의력이 산만해진다.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도 있고 정신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지 저하 능력 등이 생길 수 있다. 무언가를 집중을 못해. 그래서 육류, 어패류, 콩, 쑥, 근대, 무청, 미나리. 이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해요. 육류 단백질, 어패류 단백질 중요하죠. 식물성 그러니까 어류 단백질, 육류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아주 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겠죠. 다음 비타민 A 정상적인 시각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부족하면 눈의 장애가 오며 임산부의 태아의 뇌 장애를 줄 수 있다. 어유, 달걀, 당근, 늙은 호박, 녹색 채소, 간 등등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간 같은 걸 못 먹는 사람도 있죠. 어유, 달걀, 당근, 늙은 호박. 비타민 B2,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와 백내장을 예방해주는 역할이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육류, 시금치, 버섯. 여기 보면 유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뭐든지 적당해야 되겠죠. properly. 그다음에 육류, 시금치. 육류도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대. 어디 하버드대인가 거기서 발표한 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상위에 차지하는 게 육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류가 꼭 필요한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이나 이쪽 사람들은 주식이 육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부는 탱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8. 비타민 C.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며 피부, 골격,
혈관, 연골과 면역 체계 등을 강화시켜주는 성분. 토마토, 딸기, 귤, 고추, 브로콜리. 토마토가 상당히 중요하죠. 브로콜리, 귤. 과일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거 비타민 C. 그다음 오메가3 지방산, 심혈관 질환 예방 성분, 뇌세포의 정보 전달에 관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 성분, 등푸른 생선, 견과류.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넛 같은 거 많이 먹죠. 등푸른 생선도 참치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다음 엽산, 팔릭 애시드, 팔릭 애시드라고 해서 엽산이라고 있으면 엽산. 정상적인 뇌 기능의 필수적인 성분. 결핍되면 자궁암, 폐암, 식도암, 뇌암, 췌장암, 유방암 등이 생길 수 있음. 대두, 녹두, 시금치, 김, 다시마, 김치가 암을 예방한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 엽산이 있어서 엽산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김치의 역할이 암을 예방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팔릭 애시드. 보통 콩, 시금치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금치, 스피니치, seaweed, 블랙 페이퍼, 다시마, 김치, 콩 종류, 육류, 어류, 육류, 조류, 어패류. 육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이 야채, 채식만 먹으면 뭐 좋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육류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 미네랄 이런 것들 골고루 잘 먹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침, 점심, 저녁, 월화수목금토일 식사로 이 많은 영양소를 다 취할 수 있거든요. 잘만 짜면 아주 한국인의 밥상이 캡이 되겠죠.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했고, 건강은 젊었을 때 지킵시다. 늙어지면 소용이 없을 테니. 또 모르죠. 그때 우리 지금 10대쯤 되면은 정말 내가 지난번에 뭐 그냥 한번 얘기한 것처럼 노화가 정말 없었던 게놈 프로젝트에 약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은 젊었을 때 지키십시다. 예.